아빠, 이거 엄마 생일 선물이야? 남편은 내연녀에게 20억짜리 목걸이를, 나에게는 이혼 합의서를 주었다. 3살 딸아이의 한마디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자, 이건 당신 거야. 2개의 상자가 동시에 대리석 식탁 위에 놓였다. 하나는 내가 아는 것이었다. 손바닥만한 짙은 남색 벨벳 보석함. 은회색 리본이 묶여 있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모르는 누런색 서류 봉투였다. 내용물이 두툼하게 들어있어 모서리가 접혀 있었다. 3살배기 딸 다온이는 아기 식탁 의자에 앉아 한입 베어 문 사과 조각을 손에 쥔 채 고개를 갸웃거리며 2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혀 짧은 소리로 물었다. 아빠, 어느 게 엄마 거야? 강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식탁 맞은편에 서 있었다. 내가 방금 다려준 하얀 셔츠 차림이었다. 소매의 은색 커프스 버튼이 조명 아래 반짝였다. 그는 회사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고 차에서 쓰는 방향제 냄새가 났다. 내가 고른 향이 아닌 우디 계열의 향이었다. 이것부터 봐. 그가 보석함을 내 앞으로 밀었다. 나는 다온이가 식탁에 흘린 요거트를 닦던 행주를 내려놓고 상자를 열었다. 목걸이였다. 플래티넘 체인에 물방울 모양의 보석이 달린 펜던트. 파란색과 녹색 사이 마치 심의 가장 깊은 곳에 물 한 방울 같은 색이었다. 조명이 비치자 잘게 부서지는 빛을 반사하며 하얀 대리석 식탁 위에 부서진 별들처럼 흩뿌려졌다. 나는 이 브랜드를 알았다. 지난달 백화점에서 그 매장 쇼윈도를 지나가다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었다. 가격표에는 내가 2번이나 세어봐야 했던 숫자가 적혀 있었다. 억 단위였다. 나는 쇼윈도 밖에 30초간 서서 그것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여 내 목에 걸린 결혼 반지를 녹여 만든 얇은 금목걸이를 보았다. 체인은 이미 색이 바래고 잠금 장치를 한 번 수리하는데 5만 원이 들었다. 어때? 예뻐?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늘 날씨가 좋다는 듯 무미건조했다. 예쁘네. 내가 말했다. 얼마냐고 묻지 않았다. 대충 짐작이 갔기 때문이다. 그럼 이것도 봐. 그가 서류 봉투를 밀었다. 나는 보석함을 내려놓고 봉투를 집었다. 봉인되어 있지 않았다. 안에는 A사 용지가 4번 접혀 단정하게 들어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가장 위 페이지 상단에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손가락이 멈췄다. 거실은 고요했다. TV는 꺼져 있었고 어항의 산소 공급기만 웅웅거렸다. 창밖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살수차가 곰 3마리를 틀어놓고 지나가고 있었다. 다온이가 아기 식탁 의자에서 다리를 버둥거리자 플라스틱 식판이 딸깍 소리를 냈다. 엄마, 다온이가 나를 보았다. 사과즙이 턱을 타고 흘러 턱바지에 떨어졌다. 엄마, 왜 말이 없어? 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첫 장을 넘겼다. 갑. 강지훈만 35세 K테크그룹 부사장. 올 윤서아만 31세 전업주부. 혼인 후 공동재산 분할. 1. 감명희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 일체시가 약 20억 원은 둘에게 귀속된다. 이 감명희의 은행 예금 및 금융상품 총액 약 8억 원 중 3억 원은 을에게 귀속된다. 3. 감명희의 회사 주식 및 스톡옵션은 갑에게 귀속된다. 나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3번째 페이지에서 한 조항이 눈에 띄었다. 을은 감명희의 모든 회사 주식, 스톡옵션, 배당금 및 투자 수익에 대한 추구권을 포기한다. 갑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3억 원 및 아파트 일체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현금 3억의 집 한 채. 5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대가. 나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다. 오른쪽 하단에 강지훈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었다. 흘렸었지만 힘있는 필체. 마치 비즈니스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같았다. 서명 옆의 날짜는 어제였다. 지훈 씨.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보았다. 이거 언제 준비한 거야? 지난주. 그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지난주 언제요? 수요일. 6일 전. 그날 그는 회사에서 이사회가 있다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돌아왔을 때 술 냄새가 났지만 눈빛은 맑았다. 그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서 오랫동안 뒤척이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들었다. 나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줄로만 알았다. 생각은 다 한 거고 내가 물었다. 응, 왜?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다온이를 한번 쳐다보더니 시선을 돌렸다. 우린 안 맞아. 우리 사이의 문제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서로 소모하느니 일찌감치 정리하는 게 나아. 무슨 문제?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말해봐. 내가 듣게. 당신은 항상, 아니, 당신이 말해봐.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말해보라고. 내가 부족했어?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다온이를 잘못 돌봤어? 아니면 이 집을 잘못 챙겼어? 말해봐. 그는 몇 초간 침묵했다. 서아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뭘 어쨌는데? 그렇게 사람 몰아붙이는 거. 나는 웃었다. 기쁜 웃음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 마침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를 때 나오는 그런 웃음이었다. 강지훈. 나는 합의서를 식탁에 다시 내려놓았다. 그 목걸이 누구 주려고 산 거야?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나는 보았다. 오른쪽 눈 밑 근육이 살짝 떨리더니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당신 주려고. 나? 나는 그 보석함을 집어들고 그 안에 물방울 모양 보석을 들여다보았다. 나한테 수십억짜리 목걸이를 사주면서 동시에 이혼 합의서를 준다고. 이게 이별 선물이야? 나는 보석함 뚜껑을 닫고 그에게 밀어주었다. 아니면 입막음용? 윤서아. 그의 목소리가 반톤 높아졌지만 이내 억눌렀다. 그는 다온이를 힐끗 보더니 심호흡을 했다. 모든 걸 그렇게 삐딱하게만 생각하지 마. 내가 당신한테 이 목걸이를 준 건 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다온이가 아기 의자에서 몸을 내밀어 작은 손으로 그 보석함을 끌어당겼다. 뚜껑을 열고 목걸이를 보더니 눈이 반짝 빛났다. 우와, 예쁘다. 다온이는 사과를 입에 쏙 넣고 과즙 묻은 손가락으로 그 보석을 집으려 했다. 엄마, 해봐. 엄마, 해봐. 다온아. 만지지 마. 나는 보석함을 다온이 손에서 빼앗아 뚜껑을 닫고 옆으로 치웠다. 다온이는 입술을 삐죽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가 나한테 화냈어. 엄마가 화낸 거 아니야.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다온이 손가락에 사과즙을 닦아주었다. 이건 엄마 거 아니야. 아빠 거야. 아빠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할 거야. 강지훈의 얼굴색이 변했다. 윤서아, 왜? 나는 일어나 그를 보았다. 내가 틀린 말했어. 거실의 공기는 반쯤 빨려나간 듯 했다. 강지훈은 식탁 맞은편에 서서 양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짚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턱은 단단히 굳었고 관자놀이에 혈관이 뛰는 것이 보였다. 그 목걸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를 담고 낮게 깔렸다.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20억이야.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20억. 내가 이 목걸이를 사려고 그는 말을 멈췄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도 깨달았다. 이 목걸이를 사려고 뭘 했는데 나는 그를 쏘아보았다. 이 목걸이를 사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얼마나 속였는데 무슨 돈으로? 회사 돈 아니면 당신 그 특별 프로젝트 예산으로? 그는 말이 없었다. 강지훈.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혼 좋아. 합의. 그것도 좋아. 하지만 도장 찍기 전에 한 가지는 알고 싶어. 뭔데? 그 여자 누구야?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죄책감도 분노도 아니었다.
전곡을 찔린 자의 낭패감이었다. 아무도 없어. 내 눈 보고 말해. 그는 내 눈을 보지 못했다. 고개를 숙여 식탁 위에 합의서를 내려다보았다. 손가락으로 식탁 모서리를 2번 두드렸다. 긴장할 때 나오는 그의 버릇이었다. 결혼 5년 나는 너무나 잘 알았다. 서아야,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마. 난 그냥 우리가 안 맞는다고 생각할 뿐이야. 강지훈. 나는 그 합의서를 집어들고 2번째 페이지를 펼쳐 한 줄을 가리켰다. 쌍방은 혼인관계 유지 기간 동안 갑에게 혼외정사, 가정폭력 등 귀책 사유가 없음을 확인한다. 당신 정말 여기에 서명할 거야?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합의서에 혼외정사 없음이라는 문구를 넣겠다고? 내 눈 보고 대답해봐. 정말이야? 윤서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낯설 만큼 차분했다. 난 그냥 질문하는 거야. 대답만 하면 돼.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온이는 아기 의자에 앉아 나를 한 번, 지훈을 한 번 쳐다보았다. 작은 얼굴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이혼이 뭔지, 합의서가 뭔지, 혼외정사가 뭔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엄마와 아빠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빠. 다온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엄마한테 화내지 마. 강지훈은 다온이를 쳐다보았다.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그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행동을 했다. 그는 식탁에서 합의서를 집어들어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서명란 옆에 작은 글씨를 가리키며 말했다. 윤서아, 서명해. 손해보게 하진 않을 테니 20억짜리 목걸이, 3억 원의 보상, 집 한 채, 3년 된 아이와 바꾸는 것, 5년의 청춘과 바꾸는 것,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내 경력을 포기하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보낸 하루하루와 바꾸는 것, 밤중에 일어나 다온이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잠을 재우던 그 밤들과 바꾸는 것, 그의 셔츠를 다리고 숙취 해소국을 끓이고 그가 새벽까지 야근할 때 집에서 기다리던 그 시간들과 바꾸는 것, 시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15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킨 것과 바꾸는 것, 그의 회사 송년회에서 할인해서 산 드레스를 입고 그의 동료들이 사모님 참 소박하시네요라는 눈빛으로 쳐다볼 때 지었던 그 미소와 바꾸는 것, 이 모든 것이 23억의 가치란 말인가? 나는 그 목걸이를 상자에서 꺼냈다. 플래티넘 체인이 손바닥을 스치며 차갑고 묵직하게 느껴졌다. 물방울 모양의 보석은 조명 아래 청록색 빛을 뿜어내며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다온아. 나는 딸을 불렀다. 응? 이 목걸이 예뻐. 안 예뻐? 예뻐. 다온이가 손뼉을 쳤다. 엄마 해봐. 엄마는 안 해. 나는 목걸이를 상자에 다시 넣고 뚜껑을 닫아 강지훈 앞으로 밀었다. 가져가. 환불하든 다른 사람을 주든 나랑 상관없어. 윤서아. 이 합의서. 나는 그 A사 용지를 들었다. 나 서명 안 해. 그의 표정이 변했다. 뭘 원하는데? 그의 말투가 차가워졌다. 조건을 말해. 원하는 거 없어. 나는 합의서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난 그냥 거짓말로 가득 찬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뿐이야. 이혼하고 싶으면 법대로 해. 법원에서 판결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테니까. 강지훈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윤서아,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협박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를 보았다. 난 그냥 당신한테 알려주는 거야. 당신의 잘못을 내가 덮어주지 않을 거라고.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 자신이 잘 알잖아. 이혼하고 싶으면 법원에 소송해. 그럼 판사가 왜 이혼하려는지 물어보겠지. 뭐라고 대답할지는 그건 당신 사정이고. 아빠. 다온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강지훈은 흠칫하며 딸을 돌아보았다. 다온이는 아기 의자에 앉아 이미 씨만 남은 사과를 꽉 쥐고 있었다. 작은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다.
그는 강지훈을 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울지는 않았다. 아빠, 나랑 엄마 버릴 거야? 강지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잿빛도 분노도 아니었다. 내가 그의 얼굴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 마치 가슴에 주먹을 한 대 맞은 것처럼 숨이 부서버린 듯한 표정이었다. 다운아,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아빠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엄마한테 도장 찍으라고 해? 다온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목소리는 진지했다. 3살 배기 아이가 제 나이에 맞지 않는 진지함으로 이 질문을 던졌다. 엄마가 뭐 잘못했어. 강지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손이 식탁 모서리에서 미끄러져 몸 옆으로 떨어졌다. 어깨가 축 처지고 단단히 닫혔던 턱이 풀렸다. 입술이 살짝 벌어진 채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다온이가 아기 의자에서 일어나 두 작은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붙잡고 몸을 반쯤 내밀어 보석함에 손을 뻗었다. 뚜껑을 열고 목걸이를 꺼냈다. 플래티넘 체인이 작은 손 안에서 흔들리다 보석이 식탁에 부딪히며 작은 팅 소리를 냈다. 아빠. 다온이가 목걸이를 들어 조명에 비춰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거 누구한테 줄 거야? 강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생일 선물이야? 다온이가 다시 물었다. 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다온이는 목걸이를 식탁에 내려놓고 아기 의자에서 기어내려와 맨발로 강지훈에게 달려가 그의 다리를 껴안았다. 아빠, 나 목걸이 싫어. 새 집도 싫어. 나 엄마만 있으면 돼. 다온이가 고개를 들어 작은 얼굴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엄마 가지 말라고 해줘. 응? 강지우는 고개를 숙여 딸을 내려다 보았다. 3살 배기 다온이는 양갈래로 머리를 묶고 작은 토끼가 그려진 잠옷을 입고 맨발로 바닥에 서 있었다. 올려다보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반짝였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강지훈이 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결혼 5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는 울지 않았다. 회사가 인수될 뻔했을 때도 울지 않았다. 교통사고로 입원해 갈비뼈에 금이 갔을 때도 그는 이를 악물고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3살 배기 딸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허리를 굽혀 다온이를 안아 올렸다. 다온이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작은 흐느낌이 새어 나왔다. 아빠, 목소리가 웅얼거렸다. 아빠 가지 마. 엄마도 가지 말라고 해. 우리 세 식구 같이 살자. 응? 강지우는 다온이를 안고 거실 한가운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식탁 옆에 서서 그 부녀를 바라보았다. 손에는 여전히 그 목걸이 상자를 쥐고 있었다. 상자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러 약간 아팠다. 지훈 씨, 내가 말했다. 일단 나가.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나가서 바람 좀. 생각 정리하고 다시 와.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다. 애 앞에서 싸우지 마. 내가 말했다. 다온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느낄 수는 있어. 강지우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다온이를 내려놓았다. 무릎을 꿇고 앉아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다온아, 착하지. 아빠 잠깐 나갔다가 금방 다시 올게. 안 갈 거지? 다온이가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정말 다시 올 거지? 그럼.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아빠가 약속할게. 다온이는 손을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를 보았다. 강지훈은 일어나 식탁 위에 차키를 집어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다. 서아야. 그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미안하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사라지는 것을 들었다. 엘리베이터가 띵 소리를 내고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다. 다온이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작은 토끼 인형을 안고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엄마.
다온이가 말했다. 아빠, 다시 올까? 나는 무릎을 꿇고 다온이를 안아 올렸다. 응, 올 거야. 내가 말했다. 아빠가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꼭 올 거야. 정말? 정말. 다온이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작은 손으로 내 옷깃을 꽉 쥐었다. 나는 다온이를 안고 거실에 서서 식탁 위에 목걸이와 합의서를 바라보았다. 목걸이의 보석이 조명 아래 작은 청록색 빛을 반사하며 합의서 표지 위에 맺혔다. 마치 눈물 한 방울처럼. 강지훈이 나간 후 나는 다온이를 재웠다. 오늘 놀란 탓인지 아이는 내 옷깃을 꼭 쥐고 놓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를 3번 읽어주고 반짝반짝 작은 별을 2번 불러주고 나서야 아이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작은 손은 여전히 주먹을 쥔 채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고 있었다. 숨소리가 점차 고르게 변했다. 나는 아이를 작은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아이 방을 나와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목걸이와 합의서는 여전히 식탁 위에 있었다. 나는 다가가 목걸이를 상자에 다시 넣어 지훈의 서재에 서랍에 넣었다. 합의서는 내 가방에 챙겼다.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내일 변호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주소록에서 박 변호사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았다. 박수진. 내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다. 졸업 후 연락이 뜸했지만 매년 한두 번은 만났다. 마지막으로 만난 건 반년 전이었다. 그녀는 내게 너 괜찮아? 라고 물었고 나는 그럼 잘 지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더는 묻지 않았다. 나는 몇 초간 망설이다 전화를 걸지 않았다. 이미 밤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내일 얘기하자.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기댔다.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소란스러움이 아니라 아주 고요한 공허함이었다. 마치 누군가 호수에 돌을 던졌는데 돌은 가라앉고 물결마저 사라져 호수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돌은 그 밑바닥에 있다는 것을. 강지훈은 언제부터였을까?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들이 떠올랐다. 반년 전 그는 야근이 잦아졌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3번이었는데 4~5번으로 늘었다. 집에 돌아오면 술 냄새가 났지만 눈빛은 맑았다. 샤워할 때 핸드폰을 욕실에 들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절대 그런 적이 없었다. 3달 전 그는 향수를 바꿨다. 예전에는 내가 사준 오션 계열의 향수를 썼다. 상쾌하고 느끼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다 우디 계열의 향수로 바꿨다. 첫 향은 강렬했지만 잔향은 따뜻했다. 내가 향수 바꿨네? 라고 묻자 친구가 선물해줘서 한번 써보는 거야 라고 했다. 2달 전 그는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옷 입는데 무심했다. 옷장 속 셔츠는 전부 기본 스타일의 흑백 회색뿐이었다. 그러다 코발트 블루 색상의 재킷, 와인색 넥타이, 무늬가 들어간 커프스 버튼 같은 화려한 아이템들을 사기 시작했다. 내가 그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본 적 없는 옷 몇 벌을 발견했다. 택도 그대로 붙어 있었고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1달 전 그는 다온이의 생일을 잊었다. 이것이 내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다. 다온이의 3번째 생일날 나는 집에 풍선과 리본을 장식하고 페파피그 케이크를 주문했다. 다온이는 아침부터 아빠가 언제 오냐고 계속 물으며 기다렸다. 나는 그에게 3번 전화했다. 첫 번째는 받지 않았고 2번째는 끊어버렸다. 3번째 전화는 받았는데 회사에 일이 있다며 늦게 온다고 했다. 그는 밤 11시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다온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케이크 위에 페파피그는 녹아내렸고 크림은 반쯤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거실에 서서 케이크 위에 촛불을 보며 한마디 했다. 깜빡했네. 내가 뭘 깜빡했냐고 묻자. 선물 사는 걸 깜빡했어라고 했다. 그는 선물을 사는 걸 깜빡한 게 아니었다.
그는 다온이의 생일을 잊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날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 미쉐린 레스토랑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촛대와 와인이 놓여 있었다. 그는 최고의 순간이라는 상태 메시지를 함께 올렸다. 3분 만에 삭제됐지만 나는 보았다. 나에게는 어떤 지인도 추가하지 않고 오직 그만 추가해둔 비공개 계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사진에는 옆모습만 나왔다. 긴 머리에 턱이 뾰족했고 귓불에는 커다란 금색 귀걸이가 달려 촛불 아래 반짝였다. 나는 그에게 묻지 않았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묻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나에겐 다온이가 있었다. 이제 막 3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아이. 아이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강지훈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아빠, 안녕, 일찍 와 라고 말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아빠, 오늘 집에 와 라고 물었다. 내가 온다고 하면 손뼉을 치며 좋아했고 안 온다고 하면 입을 삐죽이며 이불 속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다온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빼앗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강지훈이 내 앞에 선택지를 내밀었다. 이혼 합의서 20억짜리 목걸이, 3억 원의 보상, 집 한 채. 그는 이 결혼을 돈으로 사서 끝내려 했다. 나는 눈을 떴다. 핸드폰을 들고 그의 SNS를 뒤졌다. 그는 게시물을 자주 올리는 편은 아니었다. 한 달에 2~3개 대부분 업무 관련이었다. 하지만 3달 전부터 그는 일상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헬스장 거울 셀카, 사무실 창밖의 야경, 핸드드립 커피 한 잔. 사진들의 구도는 매우 신경 쓴 듯했다. 빛과 그림자, 구도, 필터까지 예전 그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찍어준 것 같았다. 나는 SNS를 닫고 이미지 검색 앱을 열었다. 방금 무심코 찍어둔 목걸이 사진을 올렸다. 몇 초 후 결과가 나왔다. 브랜드 Van Cleef Arpels 시리즈 에메랄드 미스터리 셋. 소재 플래티넘 에메랄드 중량 메인 스톤 약 15.2 캐럿. 참고 가격 20억 25억 원. 나는 화면의 숫자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강지훈의 연봉은 얼마일까? 대략적인 숫자는 알고 있었다. 세전 4억 정도. 배당금과 스톡 옵션을 합치면 연간 실수령액은 약 8억 정도 될 것이다. 목걸이 하나가 그의 2년치 수입을 훌쩍 넘었다. 그는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었다. 이 생각이 떠오르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강지훈의 회사인 K테크그룹은 상장사다. 그는 부사장으로 사업 개발 부문을 총괄하고 있었다. 회사의 재무 상태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일이 기억났다. 지난달 그가 회사에서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집에서 자금을 좀 융통해야 한다고 했다. 약 2억 원이 필요하고 2달 뒤에 갚겠다고 했다. 내가 무슨 프로젝트냐고 묻자 당신은 몰라도 되라고 했다. 나는 그 돈을 주었다. 우리 엄마가 내게 주신 돈이었다. 유산이 아니다. 엄마는 아직 건강하시고 고향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잘 지내고 계신다. 그 돈은 엄마가 평생 모은 돈 1억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보험금 1억을 합한 총 2억 원이었다. 엄마는 내가 결혼할 때 그 돈을 주며 말했다. 이건 내 결혼 자금이야. 너 혼자 잘 가지고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는 아무에게도 심지어 강지훈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그가 돈을 요구했을 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1억 5천만 원을 꺼내주었다. 이것밖에 없어 라고 말하자 그는 충분해라고 했다. 이제 알겠다. 그 돈은 아마도 저 목걸이의 작은 에메랄드 조각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베란다로 나갔다. 창문을 열자 10월의 밤바람이 불어들어왔다. 은은한 국화향과 멀리 도로의 차량 소음이 섞여 있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고 몇몇 집에 불만 켜져 있었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맞은편 아파트 건물을 보았다.
6층의 한 집, 베란다에는 작은 아이 옷 몇 벌이 걸려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다. 다온이의 세 번째 생일날이 떠올랐다. 아이는 내게 아빠가 나 안 좋아해? 라고 물었다. 나는 아니야. 아빠는 다온이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 그냥 일이 바쁜 거야 라고 말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엄마가 나 좋아하면 돼.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다. 눈물이 아이의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다. 물론이지. 엄마는 다온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아이가 웃으며 작은 덧니를 보였다. 그럼 우리 아빠 없어도 되겠다. 엄마만 있으면 충분해. 아이는 이 말을 할 때 장난이 아닌 아주 진지한 말투였다. 3살 배기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철이 들어서가 아니라 실망했기 때문이다. 아이는 이미 아빠가 집에 없는 날들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강지훈을 잃는 것이 아쉬워서가 아니었다. 온전한 가정이라는 환상을 잃는 것이 아쉬웠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창문을 닫았다. 거실로 돌아왔다. 핸드폰이 울렸다.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서아 씨, 안녕하세요. 최유나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프로필 사진은 한 여자의 옆모습이었다. 긴 머리, 뾰족한 턱, 금색 귀걸이. 나는 3초간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 핸드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답장하지 않았다. 최유나의 메시지가 온 후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낯선 여자가 카카오톡으로 나를 찾아와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무슨 말을? 그녀와 내 남편의 관계에 대해, 20억짜리 목걸이에 대해, 아니면 그 이혼 합의서에 대해. 나는 채팅창을 닫고 그녀의 프로필을 보았다. 최근 6개월만 공개로 설정되어 있었다. 6개월 동안 그녀는 47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1-3은 셀카, 1-3은 음식, 1-3은 풍경이었다. 셀카의 각도는 항상 비슷했다. 옆모습을 살짝 위로 들어 측면에서 비추는 조명으로 턱선과 귓불의 귀걸이를 강조했다. 음식 사진 중에는 일식집 사진이 있었다. 사진에 나온 손은 남자의 손이었다. 손가락이 길고 약지에는 반지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알아보았다. 강지훈의 손. 그의 오른손 검지 2번째 마디에는 작은 점이 있다. 아주 작지만 내가 틀릴 리 없었다. 풍경 사진 중에는 바닷가 일몰 사진이 있었다. 너와 함께 모든 일몰을 보고 싶어라는 글과 함께였다. 개시 날짜는 2달 전이었다. 그날 강지훈은 부산으로 3일간 출장을 간다고 했다. 돌아올 때 그는 유명 베이커리의 쿠키 한 상자를 사왔다. 부산의 명물이라며 나와 다온이에게 맛보라고 했다. 쿠키는 맛있었다. 다온이는 2개를 먹고 아빠 최고라고 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다. 거울 속의 나는 31살 민낯이었다. 머리는 대충 묶었고 색이 바랜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하나 있었고 턱에는 최근 야근 때문에 생긴 뾰루지가 하나 있었다. 나는 내 모습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최유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후 3시 저희 집 앞 카페에서 보죠.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껐다. 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다온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작은 입을 살짝 벌리고 고른 숨을 내쉬었듯 아이의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다. 5 손가락을 편 채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이불 속에 넣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다온아. 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널 지켜줄게. 아이는 깨지 않았다. 몸을 뒤척여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그 이혼 합의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한 장 한 장 다시 읽었다. 이번에는 아주 꼼꼼히 읽었다. 모든 조항, 모든 숫자 하나하나를. 마지막에 이르러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다.
합의서에는 쌍방은 본 합의서에 명시된 재산 외에 다른 부부 공동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이 말은 만약 내가 서명하면 강지훈 명의의 다른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었다. 그의 회사 주식, 스톡옵션, 배당금, 그리고 그 목걸이까지. 만약 그 목걸이가 부부 공동 재산으로 산 것이라면 그것 역시 부부 공동 재산에 속한다. 하지만 합의서에는 그 목걸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만약 내가 지금 주장하지 않고 서명하면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나는 합의서를 내려놓고 핸드폰을 들어 박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진아, 내일 시간 괜찮아? 할 얘기가 있어. 수진은 바로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몇 시? 오후 4시. 너희 사무실로 갈게. 알았어. 서아야,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나는 잠시 망설이다 세 글자를 쳤다. 아니야. 만나서 얘기해. 수지는 알았어라는 답장과 함께 포옹하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나는 핸드폰을 끄고 소파에 기댔다.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다시 그 여자의 옆모습이 떠올랐다. 긴 머리, 뾰족한 턱, 금색 귀걸이, 최유나. 그 이름을 나는 강지훈의 핸드폰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2달 전 어느 날 밤이었다. 강지훈은 샤워 중이었고 핸드폰은 탁자 위에 있었다. 화면이 켜지며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떴다. 최유나, 오늘 저녁 맛있었어요. 다음엔 제가 다른 곳으로 데려갈게요. 나는 보았지만 열어보지 않았다. 강지훈의 핸드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비밀번호를 몰랐고 물어본 적도 없었다. 결혼 5년 나는 그의 핸드폰을 확인한 적이 없었다. 신뢰해서가 아니었다. 만약 한 사람이 당신을 속이려 한다면 당신이 확인해도 알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약 한 사람이 당신을 속이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를 확인하는 것은 그를 상처 입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그는 계속 나를 속이고 있었다. 오늘부터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나는 계속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3시. 나는 약속대로 집 앞 카페에 나타났다. 깨끗한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이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머리는 감고 풍성하게 말렸다. 꾸미고 싶지 않았다. 초라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자와 무언가를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도착했을 때 최유나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사진보다 예뻤다. 보정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었다. 피부는 하얗고 이목구비는 뚜렷했으며 턱선이 매끄러웠다. 그녀는 연분홍색 니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어깨에 늘어뜨렸다. 귓불에는 사진 속 금색 귀걸이가 아닌 작고 아담한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일어나 미소를 지었다. 서아 씨, 앉으세요. 뭘 마실래요? 아메리카노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손을 들어 종업원을 불렀다. 내게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해주고 자신은 라테를 한 잔 더 주문했다. 커피가 나온 후 우리는 약 30초간 침묵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아 씨,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손가락으로 커피잔의 가장자리를 맴돌았다. 사과하고 싶어서요. 무슨 사과요? 저와 지훈 씨 일에 대해서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보았다. 제가 찾아뵈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어떤 말들은 그 사람이 전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말이 없었다. 지훈 씨랑 만난 지 1년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했다. 작년 10월부터요. 저희는 일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 사람 회사랑 저희 회사랑 협력 관계였고 제가 담당자였어요. 1년 작년 10월. 다온이가 2살, 내가 막 모유 수유를 끊고 다시 직장에 복귀할지를 고민하던 때였다.
강지우는 좀 더 쉬어 급할 거 없어라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이 일이 제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최유나가 말을 이었다. 가정 있는 남자랑 만나면 안 됐죠.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마 모르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요? 지훈 씨가 저랑 만날 때 서아 씨한테는 이미 별거 중이라고 했어요. 나는 순간 멍했다. 서아 씨랑 감정이 좋지 않아서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끊긴 지 오래라고 했어요. 이혼하자고 했는데 서아 씨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집에서는 너무 숨막히고 답답하다고 했어요. 최유나의 목소리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처럼 담담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녀를 배신했다. 그녀는 내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이 그를 구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나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나 씨,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몇 살이에요? 26이요. 직업은요? 마케팅 기획이요. 강지훈 씨한테 딸 있는 거 알아요? 그녀는 2초간 침묵했다. 네, 딸이 몇 살인지 알아요? 3살이요. 딸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이름은 다온이에요. 내가 말했다. 지훈 씨가 지어줬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분만실 난방이 고장나서 간호사가 이불을 3겹이나 덮어줬는데도 아이가 추워서 덜덜 떨었거든요. 지훈 씨가 아이를 안고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추위를 타지? 따뜻한 이름을 지어줘야겠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에요. 모든 좋은 일이 다 온다는 뜻으로요. 최유나의 손가락이 커피잔 가장자리에서 멈췄다. 유나 씨, 난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당신은 26, 젊고 예쁘고 직업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고 그가 당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겠죠.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남자는 내가 말했다. 당신을 속이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랑 별거 중이라고.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침대에서 자요. 그는 매일 아침 내가 끓여준 커피를 마시고 내가 다려준 셔츠를 입고 출근해요. 그의 딸은 매일 밤 그가 집에 오길 기다리고 그가 없을 땐 그의 베개를 안고서야 잠이 들어요. 최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유나 씨, 말해봐요. 이게 별거인가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서아 씨, 죄송해요. 나한테 미안해 할 필요 없어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당신이 미안해야 할 사람은 강지훈 씨가 어제 저에게 이혼 합의서를 줬어요. 그녀가 불쑥 고개를 들었다. 합의서에는 저에게 현금 3억과 집 한 채를 주고 서명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목걸이 하나를 줬죠. 20억짜리 에메랄드 목걸이요. 최유나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 목걸이 알아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목걸이에 대해서 나는 그녀를 보았다. 그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에게 선물할 거라고 했나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답이었다. 유나 씨,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 목걸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그녀가 눈을 크게 떴다. 지난달 강지훈 씨가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저희 엄마가 주신 결혼 자금에서 1억 5천만 원을 그에게 줬어요. 그 목걸이는 20억이에요. 그의 2년치 연봉을 합쳐도 모자라요. 그는 무슨 돈으로 샀을까요? 회사 돈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빼돌린 돈일까요? 최유나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는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그는 자기가 돈이 많다고 했어요. 회사 부사장이고 연봉이 수억이라고. 그가 뭐라고 했어요? 그가 그 목걸이를 샀다고 제 생일 선물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생일이 언제예요? 다음 달이요. 그래서 그는 당신 생일 전에 이혼을 마무리하고 그 목걸이를 들고 당신을 찾아갈 계획이었군요.
최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뚝뚝 커피잔으로 떨어졌다. 유나 씨, 나는 일어섰다. 오늘 당신을 만나러 온 건 싸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당신에게 물러나라고 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단지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혼 합의서 사본이었다. 이걸 보세요. 그가 합의서에 뭐라고 썼는지. 쌍방은 혼인관계 유지기간 동안 갑에게 혼외 정사가 없었음을 확인한다. 이 문구를 그가 당신과 사귀고 난 뒤에 어떻게 설명할 거라고 생각해요? 최유나는 그 종이를 집어 들고 몇 초간 보더니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아 씨, 저는 지금 결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가방을 들었다.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고 결정해요. 이런 남자와 함께 할 건지.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돌아보았다. 유나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어린 눈으로 나를 보았다. 당신은 아직 젊어요. 내가 말했다. 가치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을 걸지 말아요.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가을 햇살이 얼굴에 비쳐 조금 눈이 부셨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길가를 따라 잠시 걷다가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 멈춰섰다. 바람이 불자 노란 잎사귀 몇 개가 날아와 내 어깨에 내려앉았다. 나는 손으로 잎사귀 하나를 집어 들여다 보았다. 잎은 이미 말라 있었고 잎맥이 작은 지도처럼 선명했다. 나는 그것을 손으로 부수었다. 조각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바람에 휩쓸려 사라졌다. 오후 4시 나는 약속대로 박수진의 로펌에 도착했다. 수진의 로펌은 도심의 한 오피스 빌딩 17층에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통화 중이었다. 나를 보고는 소파를 가리키며 먼저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전화를 끊은 그녀가 내 맞은편에 와서 앉았다. 수지는 나보다 2살 많았다. 단발머리에 금속태 안경을 썼고 검은색 재킷을 입어 단정하고 능력 있어 보였다. 그녀는 내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였다. 졸업 후 각자 바쁘게 살았지만 매년 한두 번은 만났다. 내가 강지훈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녀는 그 남자, 너한테는 과부네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나를 보며 물었다. 안색이 안 좋아. 나는 가방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수지는 합의서를 받아 한 장씩 넘겨보았다. 그녀는 빠르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었다. 각 페이지마다 몇 초씩 멈춰서 펜으로 특정 조항에 동그라미를 쳤다. 다 읽은 후 그녀는 합의서를 탁자 위에 놓고 안경을 벗어 콧대를 문질렀다. 강지훈 이혼하자는 거야? 언제? 어제 이걸 들고 왔어. 바람 피웠구나. 나는 2초간 침묵했다. 응. 수지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이미 짐작했던 사실을 확인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목걸이는 뭐야? 20억짜리 에메랄드? 그녀는 합의서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을 가리켰다. 어제 합의서랑 같이 들고 왔어. 나 주려고.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이별 선물인가 봐. 20억짜리 이별 선물이라. 수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서아야, 너 혹시 그 사람 회사 요즘 뭐 하는지 알아? 무슨 소리야? K텍그룹, 최근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어. 내 고객사 중에 잠재적 투자자가 있어서 지난달에 실사하면서 자료를 좀 봤거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보았다. 강지훈 명의의 자산,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 무슨 뜻이야? 이 합의서에는 회사 주식 및 스톡옵션은 갑에게 귀속되고 을은 추급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어. 하지만 내가 본 자료에 따르면 그 사람이 보유한 회사 주식의 가치만 대략 150억에서 200억 사이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수진이 말을 이었다. 그 사람 명의로 된 집이 2채 더 있어. 지금 너희 사는 곳 말고.
하나는 부산 해운대에, 다른 하나는 제주도에. 이 두 집 모두 너희 결혼 후에 산 거야. 나는 몰랐어. 당연히 몰랐겠지. 수진의 말투가 차가워졌다. 그 사람이 너한테 말 안 했으니까. 나는 소파에 기댔다.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200억, 집 2채, 20억짜리 목걸이, 그리고 나에게는 겨우 3억과 집 1채를 주겠다는 이혼 합의서. 수진아, 내가 말했다. 만약 소송하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법적으로 혼인 후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야. 그 사람 명의의 주식, 부동산, 예금, 투자 수익, 너도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뭐, 증거가 필요해. 그 사람 명의의 자산 명세, 주식 구조, 부동산 등기부, 은행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네가 직접 구하기는 어려워. 네가 도와줄 수 있어? 수지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다. 이 팀장님, 회사 하나 지분 구조 좀 알아봐 주세요. K테크그룹 강지훈이요. 네, 최대한 빨리요. 그리고 그 사람 명의 부동산도요. 부산이랑 제주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나를 보았다. 서아야,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 결심은 한 거야? 소송은 장난이 아니야. 시간, 힘, 돈 모두 많이 들어. 그리고 강지훈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변호사 팀도 있고 회사 법무팀도 있어. 그 사람이랑 싸우려면 장기전을 각오해야 해. 결심했어. 두렵지 않아? 두려워.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나중에 다온이가 나한테 엄마, 왜 그 합의서에 도장 찍었어?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없는 거야. 수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일어나 책상으로 가 서류철 하나를 가져와 내게 건넸다. 여기 자료들이 좀 있어. 일단 한번 봐. 주로 부부 공동재산 분할에 대한 법률 규정이야. 집에 가서 잘 읽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나는 서류철을 받아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수진이 다시 앉아 나를 보았다. 네가 준 1억 5천만 원 이체 기록 있어. 응, 카카오페이로 보냈어. 캡처해서 저장해놔. 증거니까. 알았어. 또 수진이 잠시 망설였다. 그 목걸이 아직 있어. 응, 집에. 그 사람 서재 서랍에 넣어뒀어. 건드리지 마. 그건 부부 공동 재산으로 산 거니까 너한테도 지분이 있어. 만약 그 사람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면 되찾아올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밖에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서아야.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난 항상 네가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 네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시간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쏟아붓는 걸 보면서. 결과가 어때? 결과는 이제 알았지. 뭘 알았는데? 그녀가 돌아섰다. 그 사람이 왜 이혼하려는지 알아?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너보다 나은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가 너희를 포기했다는 거야. 나는 말이 없었다. 서아야, 내가 널 그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수진이 다시 돌아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정신 차리라는 거야.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그를 대해서는 안 돼. 예전에는 네가 그의 아내였으니까 참고 양보하고 희생했지. 하지만 지금은 그의 적수야. 싸워야 하고 계산해야 하고 너 자신을 지켜야 해. 이건 악랄한 게 아니야. 현실이야. 나는 심호흡을 했다. 알아. 정말 알아? 정말 알아. 수지는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수진의 로펌에서 나왔을 때는 거의 6시였다. 나는 길에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다온이를 데리러 조금 늦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급할 거 없어. 다온이 여기서 잘 놀고 있으니 너 볼 일 다 보고 와라고 하셨다. 시어머니, 즉 강지훈의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사신다. 걸어서 10분 거리다. 은퇴 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지금은 우리를 도와 다온이를 봐주신다. 매일 아침 내가 다온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 오후에 어머니가 데려와 저녁을 먹이고 내가 퇴근 후에 데리러 갔다. 물론 지금 나는 직장이 없지만 여전히 매일 오후에 다온이를 데리러 간다.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셔서 하루 종일 아이를 보는 건 힘드시기 때문이다. 내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 다온이는 거실 카펫 위에서 블록 쌓기를 하고 있었다. 삐뚤빼뚤한 집을 만들고 그 위에 세모 블록을 지붕으로 얹었다. 엄마, 다온이는 나를 보자마자 블록을 던지고 달려와 내 다리를 껴안았다. 엄마, 내가 만든 집 예쁘지?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입을 맞췄다. 우리 다온이 정말 잘 만들었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다. 손에는 국그릇이 들려 있었다. 서아야, 국 한 그릇하고 가렴. 갈비탕이야. 오후 내내 끓였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는 국그릇을 받아 식탁에 앉아 한 숟가락 떴다. 국물이 진하고 갈비는 뼈에서 살이 술술 발라졌다.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언제나 좋으셨다. 특히 탕 종류는 일품이셨다. 어머님, 내가 불렀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훈 씨가 어제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어머니 손에 들린 숟가락이 식탁 위로 떨어졌다. 뭐라고? 저한테 이혼 합의서를 줬어요. 어머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양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왜 그런다니? 그 사람 밖에 여자가 있어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서아야.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애미가 미안하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못해?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훈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잘못 가르친 거야. 내 탓이다. 애비가 일찍 죽고 나 혼자 키우면서 늘 고생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모든 걸 다 맞춰줬어. 그랬더니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다. 결국 은혜도 모르는 놈이 되어버렸구나. 나는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왜 내 탓이 아니니?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어렸을 때 내가 가르쳤어야 했어.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결혼했으면 아내한테 잘해야 한다고. 딴 데 눈 돌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난 말하지 않았어. 지가 알아서 깨달을 줄 알았지. 그랬더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어머님. 나는 국그릇을 옆으로 밀고 어머니 옆으로 가서 앉았다. 우지 마세요. 다온이 보잖아요. 어머니는 카펫 위에 다온이를 쳐다보았다. 다온이는 블록 쌓기에 열중해 이쪽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서아야. 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너는 어쩔 생각이니? 내가 계속 살고 싶다면 내가 가서 걔를. 어머님. 내가 말을 끊었다. 어머님 난처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건 저와 그 사람의 일이에요. 저희 둘이서 해결할게요. 어머님은 끼어들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님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 일은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 없어요. 나는 어머니의 눈을 보았다. 어머님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건 다온이를 잘 돌봐주시는 것 뿐이에요. 다른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나를 보며 입술을 떨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셨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다. 서아야, 걱정 마라. 다온이는 내가 잘 돌볼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는 일어나 카펫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다온이의 블록을 정리했다. 다온아, 집에 가자. 응. 다온이는 마지막 블록을 상자에 넣고 일어나
어머니에게 달려가 볼에 뽀뽀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올게요. 어머니는 다온이를 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우리 다온이, 잘 가. 내일 할머니가 다온이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 볶음밥 해줄게. 야호, 다온이가 손뼉을 쳤다. 할머니 최고. 나는 다온이의 손을 잡고 시댁을 나섰다. 이미 날이 어두워져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주황색 불빛이 길 위에 쏟아져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다온이는 내 옆에서 내 검지를 꼭 쥐고 깡충깡충 뛰며 걸었다. 엄마, 다온이가 갑자기 말했다. 오늘 아빠 집에 왔어? 아니, 아직. 언제 와? 몰라. 아. 다온이는 고개를 숙여 작은 돌멩이를 툭 찼다. 그럼 엄마, 아빠가 우리 이제 안 좋아해? 나는 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꿇어 아이의 눈을 보았다. 다온아, 아빠가 우리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야. 아빠는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그래. 생각 다 하고 나면 돌아올 거야. 얼마나 생각해야 돼? 그건 엄마도 몰라. 다온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엄마, 만약에 아빠가 안 돌아오면 우리 둘이서 살면 안 돼? 나는 순간 멍했다. 왜 그렇게 물어? 왜냐하면 다온이는 고개를 숙여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린이집 친구가 그랬어. 자기 아빠랑 엄마 이혼해서 자기는 엄마랑 산다고. 아빠 없어도 괜찮다고 했어. 코끝이 찡했다. 다온아, 아빠 보고 싶지 않아?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안 보고 싶어. 아빠는 맨날 집에 없잖아. 내가 잘 때도 안 오고, 내가 일어날 땐 벌써 나갔고,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아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엄마는 나랑 놀아주잖아. 엄마는 매일 나랑 같이 있잖아. 그래서 엄마만 있으면 돼.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려 품에 꼭 껴안았다. 다온아, 엄마는 안 떠나. 엄마는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야. 정말, 정말. 아이는 내 목을 끌어안고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나는 아이를 안고 아파트 단지길을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이 우리의 그림자를 땅에 드리웠다. 작고 긴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마치 한 사람처럼 보였다. 집에 돌아왔을 때 강지우는 없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커튼은 쳐져 있어 캄캄했다. 나는 불을 켜고 다온이를 내려놓았다. 잠옷으로 갈아입히고 세수시키고 양치시켰다. 엄마, 오늘 무슨 책 읽어줄 거야? 뭐 듣고 싶은데?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알았어. 나는 그 책을 3번째 읽어주었다. 다 읽고 나니 아이는 졸려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엄마, 아이가 잠결에 말했다. 내일은 아빠 올까? 응, 올 거야. 정말, 정말. 아이는 웃으며 몸을 뒤척여 토끼 인형을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나는 아이의 침대 곁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았다. 3살배기 다온이는 잠든 모습이 작은 천사 같았다. 길고 살짝 말려 올라간 속눈썹이 뺨에 작은 부채꼴 모양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작은 입을 살짝 벌리고 새끼 고양이처럼 가벼운 숨을 내쉬었다. 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바라보다가 일어나 불을 끄고 아이 방을 나왔다. 거실에는 강지훈의 슬리퍼가 신발장 옆에 놓여 있었다. 그의 찻잔은 탁자 위에 그대로 있었다. 어제 아침 내가 타준 차였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 나갔다. 차는 식었고 찬잎은 잔 밑에 가라앉아 마치 고인 물 같았다. 나는 찻잔을 들고 부엌으로 가서 차를 버리고 컵을 씻어 건조대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최윤아였다. 서아 씨, 생각 정리했어요. 저 다시는 강지훈 씨 만나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3글자를 답장했다. 괜찮아요.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다시 최윤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26. 젊고 예뻤다. 우는 모습도 예뻤다. 그녀는 나보다 운이 좋았다. 그녀에게는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 나에게는 이제 돌아갈 길이 없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기계처럼 살았다. 매일 아침 7시에 다온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수진의 로펌으로 갔다. 수진은 내게 작은 사무실 하나를 내주며 거기서 자료를 정리하라고 했다. 당분간은 집에 가지 마. 그 사람이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 피해야지. 나는 로펌에서 자지는 않았다. 매일 저녁 다온이를 데리러 가서 같이 밥 먹고 재웠다. 강지훈은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단 하나의 메시지는 사흘째 되는 날 왔다. 합의서, 생각은 해봤어. 나는 2초간 쳐다보다가 답장하지 않았다. 수진이 내게 시킨 첫 번째 일은 부부 공동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다. 서재의 강지훈 서랍은 잠겨 있었다. 열쇠 수리공을 불러 3만 원을 주고 열었다. 서랍 안에는 3가지 물건이 있었다. USB 하나, 누런색 서류 봉투 하나,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한 부. 등기부에는 강지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주소는 부산 해운대구 140제곱미터 약 42평짜리 아파트였다. 매입일자는 3년 전 다온이가 막 태어났을 때. 강지훈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연말 보너스가 반으로 줄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는 집안 지출이 크니 좀 아껴 쓰자고 했고 나는 그대로 했다. 나는 반년 동안 새 옷 한 벌 사지 않았고 다온이 기저귀를 수입품에서 국산으로 바꿨다. 그런데 그는 부산에 집을 한 채 샀다. 누런색 서류 봉투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다. 나는 한 장 한 장 살펴보았다. 지난 2년간 강지훈 명의의 한 계좌에서 매달 다른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 금액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다양했고 총액은 약 3억 원이 넘었다. 수취인의 이름은 최윤아였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마침내 전체 그림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강지훈은 최근에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적어도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자산을 빼돌리고 부동산을 매입하고 내연녀에게 돈을 보내고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혼 합의서 3억의 집 한 채는 그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숫자일 뿐이었다. 그는 3년간의 결혼, 딸 하나, 경력을 포기한 여자의 가치를 3억으로 매겼다. USB 안에는 뭐가 있을까? 나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열었다. 3개의 폴더가 있었다. 첫 번째 폴더 사진, 수십 장의 사진은 모두 강지훈과 최윤아의 것이었다. 식사하는 모습, 쇼핑하는 모습, 여행하는 모습, 부산, 제주, 강릉. 모든 사진에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한 사진은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것이었다. 최윤아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강지훈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석양 아래서 키스하고 있었다. 사진 촬영 날짜는 작년 12월이었다. 작년 12월 다온이가 폐렴으로 입원했다. 나는 병원에서 혼자 5일을 보냈다. 강지훈은 회사에서 연말 결산을 하느라 바빠서 올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 번 왔는데 20분 머물다 전화 한 통을 받고 가버렸다. 그 전화는 아마도 최윤아가 건 것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폴더 계약서,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였다. 계약서에 따르면 강지훈은 자신이 보유한 K텍 그룹 주식 3%를 이진우라는 사람 명의로 신탁했다. 신탁 날짜는 2년 전이었다. 주식 3%. K텍 그룹의 현재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대략 60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였다. 그는 60억 원어치의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다. 세 번째 폴더 영상. 영상 파일 하나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클릭했다. 영상 속은 회의실이었다. 강지훈은 긴 테이블의 한쪽 끝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 몇 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관련 금액은 대략 2천억 원. 강지훈이 영상에서 한마디 했다. 이 프로젝트 자금은 일단 회사 비자금에서 일부 빼서 쓰고 나중에 자금 회수되면 채워 넣죠. 장부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영상을 껐다. 서재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들은 강지훈이 실수로 남겨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놓아둔 것이다. USB는 서랍 가장 안쪽 등기부와 봉투 밑에 깔려 있었다. 일부러 찾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리고 USB 안의 내용은 너무나 완벽했다. 사진, 계약서, 영상, 모든 것이 치명적인 증거였다. 이것은 강지훈의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뭘 좀 찾았어. 뭔데? 나는 USB 안의 내용을 그녀에게 설명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서아야. 수진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이거 누가 둔 것 같아. 모르겠어. 강지훈이 직접 뒀을까? 아니, 그럴 리 없어. 자기 집에 이런 걸 둘 만큼 멍청하진 않아. 그럼 다른 사람이 뒀다는 건데. 수진이 말했다. 누구일 것 같아? 나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짐작 가는 사람은 있어. 누구? 최유나. 그 여자. 내가 말했다. 그저께 나한테 메시지 보냈어. 다시는 강지훈 안 만나겠다고. 만약 그가 강지훈이랑 헤어지기로 결심했다면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 이걸 여기에 둔 건 내가 보게 하려는 거겠지.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 누가 뒀든 간에 이 증거들은 우리한테 아주 유리해.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영상. 이런 것들은 강지훈이 혼인 중에 자산을 빼돌리고 소득을 숨겼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법정에 가면 판사는 내 편을 들어줄 거야. 그 영상은? 비자금 빼돌리는 거, 그건 일단 건드리지 마. 수진의 말투는 신중했다. 그건 형사 문제야. 한 번 터뜨리면 강지훈은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우리는 일단 이혼 소송부터 해서 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하자. 다른 건 나중은 생각하고. 알았어, 서아야. 수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너 괜찮아? 괜찮아. 정말? 정말이야. 내가 말했다. 수진아, 나 지금 슬퍼할 시간이 없어. 다온이를 지켜야 해. 알았어. 그럼 내일 그거 가지고 와. 내가 비서시켜서 정리하고 증거 자료로 만들게. 응. 전화를 끊고 나는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서재를 나와 문을 닫았다. 거실에는 다온이의 작은 책가방이 문고리에 걸려 있었다. 분홍색 토끼가 그려진 가방. 가방 안에는 갈아입을 옷과 작은 수건이 들어 있었다. 수건에는 다온이라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다. 나는 다가가 가방을 내려 열어보았다. 작은 수건은 단정하게 접혀 있었고 옷도 잘 개어져 있었다. 맨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쓴 것이었다. 다온이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를 그렸대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네요. 쪽지 아래에는 그림이 있었다. 크레파스로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 커다란 사람, 검고 긴 머리,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옆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쓰여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림을 다시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가 문고리에 걸었다.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열었다. 11월의 밤바람은 이미 차가웠다. 얼굴에 닿는 느낌이 칼날 같았다. 멀리 고층 빌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네모난 칸칸이 마치 새장 같았다. 모든 새장 안에는 이야기가 있겠지. 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강지훈은 열흘 만에 돌아왔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다온이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았고 나는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반나절을 놀았다.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강지훈의 차를 마주쳤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끄지 않고 있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담배 연기가 새어나왔다. 그는 내가 다온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것을 보고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엄마다. 아빠다. 다온이가 내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 강지훈의 다리를 껴안았다. 아빠, 돌아왔네. 강지훈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아 올렸다. 우리 다온이 착하지. 그는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표정이 복잡했다. 얘기 좀 해. 그가 말했다. 그래. 나는 문을 열고 세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다. 다온이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달려가 만화를 보았다. 강지훈은 나를 따라 서재로 들어왔다. 나는 문을 닫고 창가에 서서 그에게 등을 돌렸다. 무슨 얘기 하고 싶은데? 합의서.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생각은 해봤어. 생각 안 했어. 무슨 뜻이야? 강지훈. 나는 돌아서서 그를 보았다. 내가 그 합의서에 서명 안 할 거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럼 뭘 원하는데? 공평함. 공평함? 그의 목소리가 반톤 높아졌다. 서아야, 내가 너한테 현금 3억의 집 한 채를 주는데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야? 집 한 채. 3억. 나는 그를 보았다. 당신 명의의 주식은 얼마야? 부산에 있는 집은 얼마고? 최윤아한테 보내준 돈은 얼마인데? 이진우한테 명의 신탁한 주식은 얼마짜리고?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냥 변한 게 아니라 마치 뺨을 한 대 맞은 것처럼 얼굴 전체가 굳어버렸다. 어떻게 알았어?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는 주머니에서 그 USB를 꺼내 그의 앞에서 흔들었다. 이 안에 있는 것들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 거 아냐. 강지훈은 그 USB를 마치 끔찍한 것을 본 것처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너, 강지훈, 나 당신 협박하러 온 거 아니야. 나는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난 그냥 당신한테 알려주려는 거야. 난 그 합의서에 서명 안 해. 이혼 좋아. 하지만 재산은 공평하게 분할해야 해. 내 목, 단일원도 양보 안 해. 그는 책상에 기대어 양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짚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윤서아, 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알아. 지금 나랑 맞서겠다는 거야? 당신이랑 맞서는 게 아니야. 나 자신과 다온이를 지키는 거야. 다온이? 그가 웃었다. 웃음소리에 형언할 수 없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다온이한테 좋다고 생각해? 그럼 당신은? 나는 그를 보았다. 당신이 한 짓들이 다온이한테 좋다고 생각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지훈, 하나만 물어볼게. 내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다온이 세 번째 생일날 어디 있었어? 그는 침묵했다. 최유나랑 있었지.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최고의 순간이라는 글과 함께 프로필 사진을 올렸다가 3분 만에 지웠지. 하지만 난 봤어.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다온이는 그날 하루 종일 당신을 기다렸어. 아빠 언제 와? 라고 수십 번은 물었어. 케이크 위에 페파피그가 녹아내려도 계속 기다렸어. 밤 11시까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잠들 때까지. 강지훈은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돌아와서 케이크를 한번 쳐다보고는 깜빡했네라고 했지. 선물 사는 걸 깜빡했고 당신을 기다리는 딸이 있다는 것도 깜빡했지. 서아야,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다온이가 어젯밤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만약 아빠가 안 돌아오면 우리 둘이서 살면 안 돼? 라고 했어. 세 살배기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는 말이 없었다. 그건 이미 당신 없는 날들에 익숙해졌다는 뜻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더 이상 다온이의 아빠가 아니야. 가끔 집에 와서 하룻밤 묵고 가는 낯선 사람일 뿐이야. 강지훈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서아야, 미안하다.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 나는 심호흡을 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다온이한테 해.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지훈,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 내가 말했다. 최윤아도 미워하지 않아.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했고 나는 나의 마지노선이 있어.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게. 만약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당신은 다온이를 잃게 될 거야. 그의 몸이 움찔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 때문에. 나는 그를 보았다. 당신이 아이 곁에 없고 같이 놀아주지 않고 하원시켜주지 않고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의 세상에서 점점 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 아이는 그 그림자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거야. 강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혼자 생각해봐. 나는 서재문을 열었다. 생각 정리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나는 서재를 나와 문을 닫았다. 거실에서는 다온이가 소파에 앉아 만화를 보고 있었다. 토끼 인형을 품에 안고 내가 나온 것을 보고는 자기 옆자리를 툭툭 쳤다. 엄마, 앉아. 페파피그 봐. 나는 다가가 아이 옆에 앉아 아이를 품에 안았다. 엄마, 아빠는? 아빠는 서재에 있어. 생각할 게 있대. 무슨 생각?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한대. 다온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얼마나 생각해야 돼?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잘 생각할 거라고 믿어. 정말? 정말. 다온이는 웃으며 내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럼 우리 기다리자. 강지훈은 서재에서 3시간을 보냈다. 나는 다온이와 거실에서 만화를 보고 블록을 쌓고 과일을 먹었다. 다온이는 때때로 서재문을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아빠 나왔어 라고 물었다. 오후 4시 서재문이 열렸다. 강지훈이 나왔다. 눈이 붉었다. 운 것 같았다. 그는 거실로 와서 무릎을 꿇고 다온이를 보았다. 다온아, 아빠야. 다온이는 블록을 내려놓고 달려갔다. 아빠, 생각 다 했어? 강지훈은 흠칫했다. 무슨 생각? 좋은 아빠 되는 법 생각한다며 다온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엄마가 아빠 그거 생각한다고 했는데 강지훈은 나를 한 번 쳐다보았다. 나는 시선을 돌려 그를 보지 않았다. 생각 다 했어. 강지훈이 다온이를 안아 올렸다. 아빠 생각 다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빠가.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아빠가 앞으로 다온이랑 많이 놀아줄게. 어린이집에도 데리러 가고 책도 읽어주고 블록도 같이 쌓아줄게. 정말? 정말. 그럼 약속. 다온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강지훈은 다온이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엄지손가락을 맞대고 도장을 찍었다.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까지 했네. 다온이가 이 말을 마치고 손뼉을 쳤다. 아빠 최고. 다온이는 강지훈의 목을 끌어안고 볼에 뽀뽀했다. 강지훈은 다온이를 안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서아야. 그가 나를 보았다. 얘기 좀 하자. 그래. 다온이는 그의 몸에서 내려와 다시 블록을 쌓으러 갔다. 나와 강지훈은 식탁의 양끝에 앉았다. 1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 USB,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누가 준 거야? 당신이 둔 거 아니었어? 그가 쓴 웃음을 지었다. 내가 그렇게 멍청할 것 같아? 그런 걸 집에 둘 만큼. 그럼 누구야? 그는 잠시 침묵했다. 최윤아. 나는 흠칫했다. 어떻게 알았어? 어제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그는 핸드폰을 꺼내 채팅 기록을 보여주었다. 나는 받아서 보았다. 최윤아, 지훈 씨, 그 물건들 당신 집에 뒀어요. 뭔지 알죠?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요. 잘 지내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헤어졌구나. 그녀가 뒷조사를 한 걸 알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 덕분에 나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됐어. 나는 말이 없었다. 서아야, 나 며칠 동안 네가 한 말을 계속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다온이가 나 없는 날에 익숙해졌다는 말. 내가 아이의 세상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 내 말이 맞았어. 그는 고개를 숙여 양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 날 키우셨어. 고생도 많이 하셨지. 난 어렸을 때부터 다짐했어. 나중에 꼭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난 해냈어. 돈도 벌었고, 지위도 얻었고, 집도 차도 회사도 가졌어. 하지만 내가 돈을 버는 이유를 잊어버렸어.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가족들이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였는데 20억짜리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부산에 집을 사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내 아내보다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나서 내가 아직 매력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어. 나는 말이 없었다. 서아야, 널 용서해달라고는 안 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건 말해주고 싶어. 그 목걸이 난 선물하지 않았어. 무슨 뜻이야? 그 목걸이 회사 비자금으로 산 거야. 원래는 최유나 생일 선물로 주려고 했어.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날 내가 그 상자를 식탁에 올려놨을 때 다온이가 한마디 했어. 나는 그를 보았다. 다온이가 물었어. 아빠, 이거 엄마 생일 선물이야. 라고. 3살배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예쁜 것은 엄마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난 대답할 수 없었어. 그게 엄마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당신은 그 목걸이를 나한테 주면서 동시에 이혼 합의서를 줬구나. 강지훈. 나는 심호흡을 했다. 알아? 당신이 한 모든 행동은 내 눈에 내가 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아니야. 내 말 좀. 아니, 내 말 들어.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3억. 집 한 채, 목걸이 하나. 당신은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지. 내가 고맙게 서명하고 다온이를 데리고 이사해서 당신 인생에서 사라져 주길 바랐지. 그래야 당신이 최유나랑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 난 아니, 당신은 그랬어. 나는 그를 보았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지 않았다면 최유나랑 1년이나 만나고 나서야 나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 거고, 그녀의 생일 전에 20억짜리 목걸이를 사지도 않았을 거고, 합의서에 혼외정사 없음이라고 쓰지도 않았을 거야. 강지훈은 침묵했다. 강지훈, 난 당신 마음이 변한 걸 원망하지 않아. 내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감정이라는 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난 당신이 날 존중하지 않은 것을 원망해.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당신은 내가 당신의 부속품, 집안의 장식품이라고 생각했지. 당신이 필요할 땐 내가 있고 필요 없을 땐 얌전히 서명하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그럼 뭔데?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지훈, 나는 일어섰다. 당신에게 2가지 길을 줄게. 첫 번째, 우리는 합의 이혼하는 거야. 당신이 나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분할해줘. 주식의 절반, 부동산의 절반, 예금의 절반. 당신이 직접 목록을 만들어 내가 보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서명할게. 2번째, 우리는 법정에서 보는 거야. 내가 그 USB에 있는 것들을 법원에 제출할게. 그럼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지는 당신 자신이 잘 알겠지. 강지훈의 얼굴색이 변했다. 윤서아, 잘 생각해봐. 나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 밥해야 해. 다온이 배고프겠다. 나는 냉장고를 열어 돼지갈비와 채소를 꺼냈다. 채소를 씻고 썰고 물을 끓였다. 부엌은 조용했다. 수도꼭지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생강을 채 썰었다. 손은 안정적이었지만
눈물이 떨어졌다. 그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었다. 26에 그와 결혼했던 나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았던 나를 위해, 밤중에 일어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낮에는 그의 셔츠를 다려야 했던 나를 위해, 시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15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켰던 나를 위해, 그의 회사 송년회에서 할인해서 산 드레스를 입고 사모님 참 소박하시네요 라는 눈빛을 받으면서도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나를 위해 그 모든 나는 죽었다. 어제 죽었다. 그 USB 안에서 죽었다. 그 20억짜리 목걸이 위에서 죽었다. 그 이혼 합의서 속에서 죽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채 썬 생강을 냄비에 넣어 볶았다. 그리고 돼지갈비를 넣어 볶다가 간장, 설탕, 맛술을 넣고 물을 부었다.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졸였다. 마치 내 인생처럼 천천히 졸여 마지막에는 뼈와 국물만 남았다. 하지만 국물은 진했고 뼈는 단단했다. 강지우는 사흘에 걸쳐 목록을 작성했다. 사흘 동안 그는 외출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다온이가 문을 두드리며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하면 그는 나와서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최윤아와 연락하지 않았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밤, 그는 내 앞에 목록을 내밀었다. A4용지 2장에 빽빽하게 적혀 있어 나는 한 줄 한 줄 읽었다. 부부 공동재산 목록 1. 부동산 1. 현거주 아파트 강남구 소재. 시가 20억 원 윤서아에게 귀속. 이 부산 아파트 해운대구 소재. 시가 8억 원. 매각 후 양측이 50%씩 분할. 3. 제주 빌라 서귀포시 소재. 시가 5억 원. 강지훈에게 귀속. 강지훈은 윤서아에게 2억 5천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 이 주식. 오강지훈 명의 K텍 그룹 주식 총 8% 명의 신탁분. 평가액 약 160억 원. 이 중 4%는 윤서아에게, 4%는 강지훈에게 귀속. 3. 예금 및 금융상품. 1. 강지훈 명의 예금 및 금융상품 총액 약 12억 원, 양측이 50%씩 분할. 2. 윤서아 명의 예금 및 금융상품 윤서아에게 귀속. 4. 기타. 1. 강지훈이 최윤아에게 이체한 총액 3억 2천만 원. 해당 금액은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강지훈은 윤서아에게 1억 6천만 원을 반환. 2. 에메랄드 목걸이 1.시가 20억 원. 부부 공동재산으로 구입하였으므로 윤서아에게 귀속. 5. 자녀 양육. 5딸 강다오는 윤서아가 양육. 강지훈은 매월 양육비 200만 원을 다온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 강지훈은 면접 교섭권을 가지며 구체적인 시간은 양측이 협의. 나는 다 읽은 후 목록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강지훈 씨, 내가 말했다. 이 목록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알아. 당신 재산의 절반을 잃게 될 거예요. 알아. 후회 안 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서아야, 그가 말했다. 나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어. 돈에 대한 게 아니야. 다온이에 대한 거야. 그는 거실을 쳐다보았다. 다온이는 카펫 위에 앉아 인형 옷을 입히고 있었다. 다온이가 막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어. 그의 목소리가 아주 작았다. 내가 아이를 안았는데 너무 작고 부드러워서 힘을 주면 부서질까봐 무서웠어. 아이가 눈을 뜨고 나를 한번 보더니 웃었어. 그 순간 세상 모든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나중에 난 그걸 잊어버렸어. 그 감정을 잊었어. 돈 버는 게 중요하고 승진이 중요하고 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모든 시간을 밖에서 보내고 모든 인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았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서아야, 난 좋은 남편도 좋은 아빠도 아니었어. 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 좋은 아빠가 되어보고 싶어. 나는 그를 보며 말이 없었다. 이 목록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공평한 방법이야. 만약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시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 다온이 양육권은 내가 포기할게. 나는 흠칫했다. 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아이는 나보다 당신을 더 필요로 하니까. 코끝이 찡했다. 지훈 씨, 그만해요. 그가 일어섰다. 내가 잘못한 거 많다는 거 알아. 용서해달라고는 안 해. 그냥 나한테 기회를 줘. 자격 있는 아버지가 될 기회를. 그는 거실로 가서 무릎을 꿇고 다온이를 보았다. 다온아,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다온이가 인형을 내려놓고 그를 보았다. 아빠가 앞으로는 매일 다온이랑 같이 살지는 못할 것 같아. 하지만 아빠가 자주 보러 올게. 같이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그래도 괜찮겠어? 다온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했다. 그럼 엄마는 다온이랑 같이 살지. 그럼 아빠는 어디서 살아? 아빠는 다른 데서.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 강지훈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빠가 일이 바빠서 그래. 내가 다가가 다온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빠는 회사랑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해. 하지만 아빠가 자주 다온이 보러 올 거야. 다온이는 나를 한 번, 강지훈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그럼, 알았어. 아이가 입술을 삐죽였다. 하지만 약속해야 해. 예전처럼 온다고 해놓고 안 오면 안 돼. 강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아빠가, 약속할게. 그럼 약속. 그래, 약속. 다온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그와 약속했다. 도장을 찍고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까지 했네 라고 외쳤다. 다온이는 이 말을 마치고 강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 착하다. 강지훈은 다온이를 안고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다온이는 흠칫하더니 손을 들어 그의 등을 토닥였다. 아빠 울지 마. 아빠 착하다. 다온이가 있잖아. 나는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보았다. 나도 눈물이 떨어졌다. 감동해서가 아니었다. 마침내 진짜 강지훈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하얀 셔츠를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외제차를 모는 강지훈이 아니라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며 무표정했던 강지훈이 아니라 내연녀에게 수십억짜리 목걸이를 사주는 강지훈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나를 안고 우는 한 남자.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사랑하지도 않을 것이다. 어떤 것은 깨지면 깨진 것이다. 아무리 잘 붙여도 금이 간다. 하지만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올 수는 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날 수진도 함께 왔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합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고는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 없어. 강지훈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정장 대신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한 달 전보다 훨씬 말라 보였다. 광대뼈는 튀어나오고 눈가는 퇴랬다. 머리도 손질하지 않아 헝클어져 있었고 흰머리가 몇 가닥 보였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의 남자로 금태 안경을 쓰고 표정이 근엄했다. 윤서아 씨, 변호사가 말했다. 합의서 내용 모두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그럼 서명해 주시죠. 나는 펜을 들어 마지막 페이지에 내 이름을 썼다. 윤서아.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썼다.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 두 글자를 보았다.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아 조명 아래 반짝였다. 5년간의 결혼이 이렇게 종이 위에 두 글자로 변했다. 강지훈도 서명했다. 그의 필체는 여전히 흘렸었지만 힘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번보다 망설임이 느껴졌다. 마지막 획을 그을 때 잠시 멈췄다가 이내 내리 그었다. 서명을 마치고 그는 펜을 내려놓고
나를 보았다. 서아야. 그가 말했다. 고맙다. 나한테 고마워할 거 없어요. 이건 내 몫이니까. 합의서 말하는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다온이 말하는 거야. 나는 그를 한번 쳐다보았다. 다온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나는 말이 없었다. 서아야. 그가 일어섰다. 앞으로 자주 보러 올게. 그래요. 그는 문으로 가서 신발을 신고 돌아서서 나를 한번 보았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 아쉬움, 미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사랑만은 없었다. 사랑은 이미 사라졌다. 오늘 사라진 게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에 사라졌다. 단지 내가 오늘에서야 그것을 똑똑히 보았을 뿐이다. 서아야. 그가 말했다. 미안했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보았다. 거실은 고요했다. 어항의 산소 공급기가 웅웅거렸다.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햇살이 틈새로 들어와 바닥에 금색 선을 그렸다. 다온이는 아이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오늘 일찍 일어나 오전 내내 놀아서 피곤했을 것이다. 나는 아이방 문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다온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작은 입을 살짝 벌리고 토끼 인형을 품에 안고 있었다. 이불은 걷어차서 작은 발이 밖으로 나와 있었다. 5개의 발가락이 땅콩알처럼 작고 귀여웠다. 나는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아이방을 나와 문을 닫고 베란다로 나갔다. 11월의 햇살은 좋았다. 따뜻하고 눈부시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의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어 금빛 잎사귀가 땅에 가득했다. 아이 몇 명이 나무 아래서 낙엽을 주우며 놀고 있었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 보낸 메시지였다. 서아야, 축하해. 이제 자유야. 자유. 나는 그 2글자를 보고 오랫동안 멍했다. 자유가 무슨 뜻일까? 더 이상 누군가 집에 돌아오길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 더 이상 그의 셔츠를 다리고 숙취의 소국을 끓이고 그가 새벽까지 야근할 때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 더 이상 그가 또 나를 속이는 건 아닌지, 또 누구와 함께 있는지, 또 얼마나 돈을 썼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 자유는 이제부터 내가 나 자신과 다온이에게만 책임지면 된다는 뜻이었다.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수진아, 고마워. 수진은 바로 답장했다. 천만에. 저녁에 밥 먹자. 내가 살게. 좋아. 근데 다온이 먼저 데리러 가야 해. 알았어. 7시 늘 가던 데서 봐. 응.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갔다. 그 합의서를 다시 한번 보았다. 마지막 페이지에 2개의 서명이 나란히 있었다. 강지훈, 윤서아. 2 이름은 한때 같은 혼인신고서에 있었다. 이제는 같은 이혼 합의서에 있다. 나는 합의서를 잘 보관해 서랍에 넣었다. 엄마가 내게 주셨던 짙은 남색 천 가방과 함께 그 가방 안에는 이 3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엄마는 여자는 손에 돈이 좀 있어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고 하셨다. 이제 나는 불안하지 않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다.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3달 후 나는 직장을 구했다. 한 제약회사의 행정팀장으로 월급은 350만 원. 많지는 않지만 생활하기에는 충분했다. 수진이 소개해준 곳이었다. 그녀의 고객사 중 하나가 운영하는 회사였고 환경도 좋고 집에서도 가까웠다. 다온이는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다. 매일 아침 어린이집에 갈 때마다 문 앞에서 경비 아저씨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아저씨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한다. 친구도 몇 명 사귀어서 매일 하원하고 돌아오면 오늘 누가 어땠는지 조잘조잘 얘기해 준다. 강지우는 한 달에 2번 다온이를 데리러 온다. 토요일 아침에 와서 일요일 오후에 데려다 준다. 그는 다온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도 가고 동물원에도 가고 아이스크림도 사준다. 다온이는 돌아올 때마다 아주 즐거워하며
아빠랑 뭘 했는지 신나게 얘기한다. 한 번은 강지훈이 다온이를 데려다 주고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서아야. 그가 말했다. 살 빠졌네. 아니에요. 요즘 잘 먹는데. 일은 할만해? 네. 괜찮아요. 그럼 다행이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다온이가 새 직장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 네가 매일 퇴근할 때 작은 선물 사온다고. 그냥 길에서 파는 작은 장난감이에요. 비싼 것도 아닌데.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가 웃었다. 네가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말이 없었다. 서아야. 그가 말했다. 너 예전보다 더 예뻐졌어. 나는 흠칫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해 보였어. 다크서클도 심하고 안색도 안 좋고. 지금은 그가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다른 사람 같아. 직장 다니면서 생활이 규칙적으로 돼서 그런가 봐요. 아니, 그가 고개를 저었다. 네가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어서 그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럼 갈게. 그가 돌아서서 두 걸음 걷더니 멈춰 섰다. 서아야, 네? 그 목걸이. 팔았어. 아니요. 왜 안 팔았어? 20억인데. 다온이 크면 주려고요. 그는 흠칫했다. 다온이한테? 내가 말했다. 그건 다온이 아빠가 2년치 연봉을 모아 산 거잖아요. 비록 다온이를 위해 산 건 아니었지만 물건 자체에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다온이가 커서 진심으로 다온이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 목걸이가 다온이의 결혼 선물이 될 거예요. 강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보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아야, 이제 가봐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다온이가 안에서 기다려요. 오늘 그린 그림 보여주고 싶다고 하던데.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이 복도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갔다. 탁자 위에는 그 목걸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짙은 남색 벨벳, 은혜색 리본. 나는 상자를 열어 목걸이를 한번 보았다. 에메랄드 보석이 조명 아래 청록색 빛을 반사하며 심의 가장 깊은 곳에 물 한 방울처럼 빛났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나와는 상관없었다. 나는 상자를 닫아 서랍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다온이 사진을 보았다. 어제 공원에서 찍은 사진. 빨간 패딩을 입고 은행나무 아래 서서 금빛 잎사귀를 한 움큼 손에 들고 있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의 메뉴는 돼지갈비찜, 브로콜리 마늘볶음, 토마토 달걀국, 다온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이다. 가스레인지에 불꽃이 춤추고 냄비 속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맛있는 냄새가 부엌 전체에 천천히 퍼져나갔다. 나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끓고 있는 갈비찜을 보며 웃었다. 인생이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떠들썩하지 않게 평범하게 천지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세 끼의 식사로 완벽하지 않게 깨진 것을 다시 붙여 쓸 수 있게 틈새로 들어오는 것은 빛이다.